남편은 친정에서 빌린 3억으로 내연녀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내밀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가 돈도 결혼하면 우리 돈 아니야? 이 돈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왜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었을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풀어드리는 부부 사건 파일. 서울 소재 중견기업 마케팅 차장 K씨, 36세. 깔끔한 정장, 부드러운 말투. 회식 자리에서는 늘 계산을 먼저 하는 사람. 회사 안팎에서 매너 좋은 남자라는 평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씨, 33세. 같은 업종의 인사팀 직원, 차분하고 사람을 쉽게 의심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5년 차였습니다. 결혼 당시 신혼집 전세 보증금 3억 원은 엘씨의 친정 부모가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K씨는 그때 말했습니다. 하지만 2년은 5년이 됐습니다. 친정 부모는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K씨도 명절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 저녁, 엘씨가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남편 카드 명세서 한 줄을 받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매월 35만 원, 자동이체. 엘씨도 K씨도 오피스텔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엘씨는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참았습니다. 혹시 회사 비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식탁 위에 명세서를 조용히 올려놓고 물었습니다. K씨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딱 들킨 사람의 웃음이 아니라 귀찮은 질문을 받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엘씨가 왜 당신 카드로? 라고 묻자 K씨의 표정이 바로 굳었습니다. 당신은 꼭 그렇게 사람을 의심해야 해? 내가 그 돈을 훔쳤어? 여기서부터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엘씨가 사용처를 묻는데 K씨는 신뢰 문제로 몰고 갔습니다. 관리비를 묻는데 K씨는 아내를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며칠 뒤 엘씨는 친정에 갔습니다. 부모님은 아직도 사위를 믿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엘씨를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친정 부모인데 정작 부모는 사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K씨는 엘씨에게 먼저 화를 냈습니다. 엘씨가 그 돈은 부모님 노후자금이었다고 하자 K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대사가 중요합니다. K씨는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투자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갚아야 할 채무를 가족이 자신에게 바친 지원금처럼 해석한 겁니다. 며칠 후 엘씨의 친동생 M씨가 누나 집에 들렀습니다. 컴퓨터공학과 4학년 24세. 누나의 노트북을 봐주다가 카드 명세서 PDF가 여러 장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오피스텔 관리비가 3년 전부터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이체였습니다. MC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때 LC는 처음으로 K씨의 회사 후배 S씨를 떠올렸습니다. 부서 회식 때마다 K씨 옆에 앉던 28세 여직원, K씨가 유난히 챙기던 사람, LC가 한번 불편하다고 말하자 K씨가 이렇게 답했던 사람입니다. L씨는 동생과 함께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K씨는 결혼 직후부터 S씨와 동거해왔습니다. 오피스텔은 K씨 명의였고 입주 시점은 결혼 직후였습니다. 오피스텔 매입 자금의 출처를 따라가 보니 친정에서 빌린 3억 중 1억 8천만 원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K씨가 코인 투자에 실패했다고 친정에 거짓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L씨는 그날 밤 K씨에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사과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K씨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숨막혀서 그랬어. L씨가 말문을 잃자 K씨는 더 밀어붙였습니다. 그 여자는 나 없으면 무너져. 당신은 부모님도 있고 직장도 있잖아.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10억 때문에 남편 인생 망치려는 네가 더 무서워. 이게 이 사건의 고구마 지점입니다. K씨는 외도를 들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두 여자를 관리하다가 억울하게 공격받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돈을 쓴 사람도 본인, 거짓말한 사람도 본인인데 책임은 L씨에게 넘겼습니다. L씨는 이혼을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터뜨리면 K씨는 자산을 빼돌릴 수 있다. 우선 증거를 보존하고 채무와 명의를 정리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L씨는 K씨에게 다르게 말했습니다. K씨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L씨가 당신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자 표정이 풀렸습니다. 이 사람은 반성해서가 아니라 또 한 번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다고 믿은 겁니다. 오피스텔도 K씨 명의의 적금도 모두 L씨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명의 이전 서류에는 K씨가 직접 서명했습니다. 자기 손으로요. 명의 이전이 완료된 3주 뒤 L씨는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사기죄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K씨는 그제야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반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친정에서 빌린 3억 원. K씨는 신혼집 자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처는 내연녀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단순한 부부간 돈 문제가 아니라 차용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명백히 다른 기망 의미로 갔습니다. 둘째, K씨의 반복된 거짓말입니다. 곧 갚겠다. 코인 투자에 실패했다. 회사 후배 부탁이다. 라는 말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L씨는 통화 녹음, 카드 명세서, 흥신소 사진, 변호사 상담 기록을 순서대로 제출했습니다. 셋째, 명의 이전된 자산입니다. K씨는 뒤늦게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서류에는 본인의 자필 서명과 이전 당시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회사에 알려지기 전에 정리하자는 본인의 답장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결은 1년 8개월 만에 났습니다. 이혼 인용, 위자료 8천만 원, 친정 빌린 3억 원, K씨에게 변제 의무 인정. K씨, 사기죄 집행유예 2년. K씨는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내연녀 S씨도 6개월 만에 그를 떠났습니다. 오피스텔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습니다. L씨는 친정 부모의 빚을 정리한 뒤 동생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위자료 일부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자금은 회수됐습니다. 반면 K씨는 마지막까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할 일은 아니잖아. 끝까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K씨는 외도한 남편, L씨는 영리하게 반격한 아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변호사 관점에서 보면 진짜 문제는 외도보다 더 깊습니다. K씨의 본질은 두 여자를 사랑한 남자가 아닙니다. 거짓말로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혼하면서 처가 돈 3억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갚을 계획이 없었습니다. 신혼집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 돈은 결혼 생활을 위한 돈이 아니라 이중 생활을 유지하는 비용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들킨 뒤의 태도입니다. 보통 사람은 들키면 미안해합니다. 최소한 설명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K씨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목적이 진실 확인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비슷한 사건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한 남편이 처가에서 5억 원을 빌려 별도 사업을 차려놓고 본처와 내연녀 모두에게 가족을 위한 투자라고 말한 사례였습니다. 그 사람도 끝까지 말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문장입니다. 이들은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자신의 거짓말을 떠받치는 구조물로 씁니다. L씨의 반격은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 함정 같은 방식은 누구에게나 권할 수 없습니다. 증거, 정황, 상대의 자발적 서명, 상담 기록이 맞물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 발만 어긋났다면 L씨도 법적 위험을 떠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짜 이유는 K씨가 외도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K씨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랑이 아니라 거짓말의 인프라로 썼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들켜도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억울해합니다. 부부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에서 뵙겠습니다.